안녕하세요. 자, 위험물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오늘은 4땡, 그죠? 44강. 자, 요거 정린도 따로, 확린도 따로, 또 시험제 잘 나와요. 그리고 또 정린하고 확린을 같이 묶어서 비교하는 문제도 잘 나와요. 아주 빈출 문제, 빈출 유형이니까 요거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날씨도 좋고 이제 뭐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뭐 여러분들은 뭐 걸리지 않고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지만 걸려셨던 분들도 뭐 나이 뭐 7, 80 먹은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아니었다면 뭐 손쉽게 회복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저도 이제 약간 이쪽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이 생물이 그래서 조금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러니까 내가 안 걸렸다 그래서 나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안 들어왔나? 뭐 그렇게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또 들어왔다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확증적인 어떤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TV 뉴스에 보니까 뭐 확진된 사람만 1600, 1700만 명이 육박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우리 국민의 3분의 1이 걸린 거잖아요. 그죠? 이제 집단 면역이 되는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부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걸리지 마시고 뭐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몸이 이상이 있어서 뭐 건강을 해치거나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건강하시고 건강이 제일이에요. 뭐 위험물 기능사 붙으면 뭐해? 건강이 엉망인데 그죠? 건강하셔야죠. 자 이제 정린과 확린의 비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갈게요. 자, 요 박스로 되어 있는데 요 정도만 아시면 아마 정린과 확린을 비교하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정린 그랬어요. 정린은 일단 제2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거고요. 확린은 제3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류별이 달라요. 근데 말이 비슷해서 그런지 아니면 또 동소체란 말이에요. 요 동소체 설명도 드리겠지만 거의 비슷한 어떤 그 삼촌 아니야 뭐 사촌지간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제1류 위험물의 황활인 말이 비슷해서 그런지 황활인과 황린을 또 막 섞어서 막 헷갈리게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정린은 제2류,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이에요. 그리고 정린의 화학식은 P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P를 쓰는 거예요. 확률은 P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밑에 구분 짓는 박스를 먼저 볼까요? 딱 보시면 이 확린 쪽이 그죠? 이 확린 쪽이 이 정린 쪽에 비해서 뭔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발화도 일어나죠. 확린은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에 대한 용해성도 있죠. 화학적 활성이 크죠. 안정성에 대해서도 불안정하죠. 무엇에 비해서? 정린에 비해서. 정린은 자연 발화도 안 일어나요. 이화탄소의 용해성도 없어요. 화학적 활성도 작아요. 그래서 안정하단 말이죠. 그거에 비해서 확린은 불안정하다, 화학적 활성이 크다, 뭐 이황화탄소의 용해성도 있고 잘 녹고 자연 발화도 일어난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제가 한번 어렵지만 제가 한번 그 구조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P4는 구조식이 어떻게 되면 이 삼각볼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면체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그 삼각볼의 그 꼭지점 부분에 P가 이렇게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이게 확린의 기본 구조다 이런 얘기예요. 이 P4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인을 보세요. 인은 몇 쪽 원소죠? 몇 쪽 원소예요? 몇 쪽 원소? 5족 원소. 그죠? 5족 원소면 우리가 파루설 배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최외곽에 8개의 전자를 채워서 안정화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파루설이란 말이에요. 옥텟 규칙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럼 5조 원소란 얘기는 최외곽 전자가 5개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이 2개는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3군데에서 홀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군데에서 다른 물질들하고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3군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배위결합이 아닌 이상 여기서는 결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만 설명드리면 다른 물질과 3군데에서만 결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 구조를 보세요. P 지금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됐죠? 이렇게 P4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P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서 결합 하나가 끊어져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폴리머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또 팔을 내죠. 똑같은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런 게 n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 되겠죠. 요게 n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없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수없이 연결되어 있다. 요게 우리는 정린 피해 구조라고 하고, 요렇게 독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는 확린해서 P4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가 깨져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확린은 불안정하고 화학적 활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가 깨져서 폴리머 구조를 형성한 정리는 얘보다는 그나마 안정하고 화학적 활성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정리는 P 제1유연물이고요. 확린은 P4라고 되어 있는 기본 분자식을 가지고 있고요. 제3유연물이에요. 그리고 정린에 비해서 확린이 훨씬 더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니까 당연히 불안하니까 화학적 활성도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이황화탄소 CS2죠. 이황화탄소에도 높고 자연 발화 가능성도 있고, 그거에 반해서 정리는 자연 발화하지도 않고 이황화탄소에 용해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성상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정리는 암저색의 분말이고 확린은 백색 또는 다망색 고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정성에서도 정린에 비해서 확린이 훨씬 더 불안정하니까 착화 온도도 훨씬 낮죠. 그죠? 훨씬 낮은 온도에서, 정린에 비해서 훨씬 낮은 온도에서 벌써 착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불안정하다라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차이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공통점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정린과 확린은 다 P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서로 동소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즉 동소체라는 게 뭐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똑같아요.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는 같아요. 같잖아요. 다 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분 원소는 같지만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른 것을 우리는 서로 동소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세요. 동소체는 한 종류의 원소에만 쓰이는 거예요. 2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에는 동소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동소체, 그죠? 정강이에서 말씀드렸나요? 정강이에서 말씀드린 동소체가 아닌 경우 뭐냐면 황화린 볼까요? 황화린? 황화린에서는 왜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을 동소체라는 얘기를 안 했죠? 얘는 P4S3, 그죠?
P2S5, P4S7이잖아요. 그죠? 동소체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간의 동소체란 말을 쓰는 거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에서는 동소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되셨고, 그 다음에 또 공통적인 사실은 연소할 경우에는 둘 다 오산화인을 생성한다 그랬어요. 자, 써드릴까요? 그죠? 그럼 왜 똑같은 입장인가 하면 인이 4개 반응에 참여하는 거나 P4든 4P나 P4나 원소의 개수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린이나 황린은 다 연소하게 되면 똑같이 오산화인이라는 물질을 발생시킨다. 공통적인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지 않고요. 이건 공통적인 사실이에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두 개 다. 그러나 이황화탄소에 대한 것은 달라요. 이황화탄소에 대해서는 정리는 녹지 않지만 황리는 녹습니다. 그러나 물에 대한 용해에 대해서는 둘 다 녹지 않는다. 이거. 그래서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주수화 가능해요. 그 다음에 비중은 2.2, 1.8이 그래서 물보다 무겁다 이런 얘기예요. 물보다 가볍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알칼리와 반응해서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킨다 그랬어요. 포스핀 저번 강의에서 제가 특강식으로 말씀드렸죠. pH3. 그래서 알칼리와 반응하면 포스핀 가스를 발생한다. 자, 제가 한번 써드려 볼까요? 똑같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4P나 P4나 뭐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으로 pH3라고 하는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됐어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화학식을 다 써드려서 복잡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성분원소가 같은 동소체 관계 있고요. 연소하면 P2O5 나오고요. 주수소가 가능하고 물에 녹지 않고 비중이 1보다 큰 물보다 무거운 물질들이고요. 알칼리와 반응하면 둘 다 포스핀 가스를 발생한다. 이게 공통적인 사실이고요. 차이점은 정린에 비해서 황린이 훨씬 불안정하다. 아시겠죠? 그것만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린과 동소체 관계에 있는 위험물 끝났잖아요. 황린을 물어본 거예요. 또 정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물에 잘 녹는다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통적인 사실. 정린과 황린은 둘 다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1번이 틀렸죠. 주수화 가능하다 그랬고요. 황린에 비해서는 안정해요. 그 황린과 동소체 관계에다 또 나왔죠? 또 보세요. 황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도에는 정린에 관해서 틀린 거 물어보고 이제 황린에 관해서 틀린 거 물어본 다음에 정린과 황린 막 섞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거의 유사하죠? 또 틀렸죠. 또 틀린 거 똑같이 나왔어요.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린이나 황린은 공통적인 사실이 뭐라고요? 물엔 녹지 않는다. 똑같죠. 그죠? 2번도 지금 똑같잖아요. 정린에 비해 불안정하다? 맞죠. 그죠? 정린이 황린보다 안정하니까 황린에 대한 설명 중에서는 정린에게 비해서 불안정하다라고 한 말은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린과 황린은 서로 동소체 관계에 있고. 맞죠?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또 볼까요? 이제 제가 제시해드리는 문제 마지막인데요. 정린과 황린의 공통적인 성질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맹독성이다? 맹독성이다? 황린은 독성이 있지만 정린은 독성이 없어. 정린은 독성이 강하지 않아요. 없어요.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이氧화탄소에 녹는다고요? 둘 다 물에 안 녹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氧화탄소에 대한 용해성은 둘 다 틀려요. 그죠? 정리는 뭐라 그랬어요? 안 녹는다 그랬잖아요. 황림만 녹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공통적인 사실로 2번은 옳지 않은 거예요. 3번도 보세요. 냄새가 없는 적색가루이다 그랬죠? 냄새만 볼까요? 정리는 냄새 없어요. 그러나 황리는 마늘과 같은 냄새를 풍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황리는 약간 엷은 황색을 띠는 거고요. 백린하고 황리는 같은 말이에요. 빛에 의해서 백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설명드릴게요. 백린하고 황리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린이 빛에 의해서 백린의 일부가 누렇게 변색된 걸 우리는 황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황리는 누런 색을 띠는 거고요. 정리는 말 그대로 붉은색, 붉은 기운을 띠는 거고. 그죠? 그럼 4번이겠네요. 그죠? 연소할 때는 흰 연기의 오산화인을 발생한다. 맞죠? 연소할 때는 오산화인 발생, 알카리와 반응할 때는 pH3, 포스핀 발생. 이게 공통적인 사실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4번이 옳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나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해놓으시고 정리 잘 해놓으셔라 이런 얘기죠. 되셨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아니면 강의가 뭐 그 기초화학이라든지 어떤 개념 설명할 때는 설명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위험물 강론은 그렇게 설명이 또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리해 놓을 것도 많지도 않으니까 부분별로 그 위험물에 따라서 정리해 놓을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때그때 구분지어서 요 위험물에 대한 거다 그러면 딱 그 위험물에 대한 것만 딱딱딱 정리해 놓으셔라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하루에 위험물만 10개, 20개씩 하는 것도 헷갈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위험물 하나, 또 기초화학 하나, 그 다음에 어떤 법령집에 대한 거 뭐 하나, 이런 식으로 딱 구분지어서 정리해 놓으시는 게 또 공부하는 방법 중에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